독일에 가 있는 최순실 씨가 남기고 간 PC를 한 언론사가 입수했는데 이 PC, 태블릿 PC인데 그중에 대통령의 연설문이 44건이 들어있더라. 라는 이 보도가 오늘 전국에 메가톤급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동우 YTN 보도국 부국장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경위부터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JTBC가 이제 어젯밤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JTBC가 입수한 그 최순실 씨의 그 태블릿 PC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그 안에 그 청와대 대통령 관련된 그런 그 파일이 한 200여 개 있고 그 중에 44개가 대통령의 어떤 연설 관련 그 파일이었는데 그것을 그 분석을 해보니까 대통령이 연설하기 직전 또는 연설하기 최장 3일 전에 이 그 파일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대통령이 연설하기 전에 그 최순실 씨가 청와대 그 최측근 인사로부터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부터 그 연설문 원본을 받아본 거고 그 중에 일부는 또 최순실 씨가 일부 고친 흔적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왜 그 고영태 씨라고 그 최순실 씨 측근 인사가 그렇게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가 제일 좋아하는 일은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일이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뭐 사실 이게 뭐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그러는데 이것이 실제로 현실화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그런 뭐 단적인 그 이해가 나온 거죠. 네. 그 당시에 그 4, 5일 전에 그때도 저희가 이 문제로 대담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얘기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얘기였거든요. 그때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도 국감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걸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종 실장의 말입니다. 보통 행사 때 하시는 연설문은 대체로 그 연설 기록하는 비서관이 초안을 잡고 관계되는 수석실에서 전부 다듬어서 이제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광복절 행사라든지 큰 행사는 저희 전 수석실에서 전부 나서서 의견을 모으고 그것을 다듬고 몇 차례 독해를 거쳐서 올립니다. 여기에 어떻게 개인이 끼어들 수 있는 거 그거는 성립 자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어떻게 그런 것이 밖으로 활자화되는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그거는 사실 입에 올리기도 싫은 성립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청와대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청와대는 그 정영국 대변인이요 기자들을 만나서 현재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파악이 되는 대로 알려주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 이후에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상황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어쨌든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뭐 실제 그 사건의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 그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지 이것을 자칫 그 잘못 알렸다가는 이미 청와대가 상당 부분 그렇게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뭐 이 청와대가 발표하는 것과 다른 어떤 팩트나 다른 어떤 물증이 나올 경우에는 그야말로 청와대가 뭐 KO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신중하게 지금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 이원종 실장의 말을 들어봤을 때는 실제로 이원종 실장은 모르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어쨌든 지금 이제 JTBC 보도에 의하면 이 그 최순실 씨한테 그 이메일을 보낸 사람이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뭐 최측근하면 청와대에 이제 3인방이 있지 않습니까? 최측근 3인방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이제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이재만 총무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정호성 그 부속비서관 그리고 대통령 수행비서를 했던 안봉근 지금 국정홍보비서관 이 3명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이제 그 조인근 연설기록비서관도 뭐 그 용의선상에는 있습니다만 그 이 나온 자료들을 보면 그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연설문 작성을 담당하다가 이제 건강상 이유로 사임을 했고 현재는 이제 한국증권금융 이제 상근 감사로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이제 그 2012년 그 대통령이 그 유경수 여사 추도문 인사말부터 대선 유세문 뭐 취임 후에 각종 연설문 이런 것이 유출된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연설문까지 유출된 걸로 봤을 때는 그 조인근 그 연설기록 비서관보다는 그 지금 대통령 측근의 3인방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는 그런 그 추측이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사실이라면 최측근한테서 나간 것이 사실이라면 이 최측근들이 대통령의 뜻이 아닌데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일이지 않습니까? 거의 뭐 희박하다고 봐야죠. 그것을 그 대통령의 어떤 뜻과 관계없이
그것을 그 최순실 씨에게 보냈다는 것은 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뭐 대통령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그 과정이라든지 뭐 그런 연유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대통령 그 청와대에서 경위를 파악한 뒤에 이제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될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청와대에서 이 그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이제 수사에 착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가 이제 검찰 수사팀에 지금 제시가 됐거든요. 예, JTBC가 예. 입수한 것을 검찰에 제출했기 때문에 뭐 이미 그 JTBC도 알고 있고 이제 검찰도 이 최측근 인사가 누군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 최측근 인사는 이제 사법 처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사실이라면 네. 그리고 어차피 금명간에 그 최측근 인사가 누군지는 뭐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그 파일만 가지고도 누가 그 파일을 보냈는지를 알 수 있나요? 아니 그 이메일로 보냈지 않습니까? 예. 이메일로 보냈으니까 이제 발신인을 보면 발신이 누군지를 뭐 그거는 뭐 추적을 해보면 금방 나오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여야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소명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여당에서까지 나온 건데요. 오늘 나온 여야의 반응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금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청와대에 누가 왜 일개 자연인에게 불과한 최순실에게 청와대 문서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언론 보도에 제기된 문제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직접 소명하시고 입장을 밝히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검찰로서는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검을 즉각 도입하길 바랍니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 대상입니다.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 연설문 사전 검열, 심지어 국무회의 자료 등까지도 사전에 보고받고 점검시켰다고 하면은 이것은 중대한 국정농단이고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네. 자, 그럼 그 미리 흘러 들어왔다는 문건들 44건 중에서 대표적인 것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더 그 그래픽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죠. 드레스덴 선언. 그렇죠. 연설문, 2014년에 그 독일 그 드레스덴에 가서 이제 통일 대박론을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설파하면서 예. 상당히 관심을 끌었던 연설문이죠. 이 드레스덴 연설문 같은 경우도 사전에 입수해서 그 최순실 씨가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뭐 그 손을 본 것 같은 뭐 그런 흔적이 남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드레스덴 연설문 같은 경우는 2014년 3월 27일 저녁 7시 20분에 최순실 PC에 그 입력이 됐고요. 네. 실제 연설한 시각은 2014년 3월 28일 그 다음 날 6시 40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3시간 20분 전에 그 연설문을 받아봤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최순실 씨가 이걸 고친 듯한 이제 그런 흔적이 남아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정말 중요한 자료인데요. 이거는 그 2013년 그 8월 4일 날 오후 6시 27분에 최순실 씨 PC에 이제 입력이 돼 있는 내용인데 실제로 공개된 거는 그 다음 날 아침 10시 반입니다. 그 청와대 비서진이 이제 교체되는 관련 자료인데요. 네, 네. 허태열 그 초대 비서실장이 김기춘 비서실장으로 교체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이제 뭐 언론이나 누군가가 알았으면 아마 대서특필했고 아주 큰 특종이 됐겠죠. 예. 이것을 그 전날 저녁 6시 27분에 이걸 열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입력된 건 이거보다 더 전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권 어쨌든 권력 구도에 굉장히 큰 영향 미친 인사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사 내용까지도 청와대 인사 내용까지도 사전에 다 유출이 됐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국정농단의 이제 대표적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또 이외에도 이제 최순실 씨가 미리 입수한 자료 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 소감문입니다. 이거는 2012년 12월 19일 날 9시 21분에 이 태블릿 PC에 기록이 돼 있고요. 네. 실제 대통령이 소감을 발표한 시각은 그날 밤 11시 50분입니다. 이건 2시간 반 정도 전에 이제 입수한 거고요. 뭐 알려진 바로는 그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어떤 코디 역할이라든지 뭐 액세서리라든지 뭐 의상이라든지 이런 걸 좀 관여를 했다는 얘기가 좀 일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설문을 미리 입수하면 이제 그에 맞춰서 의상을 좀
그 색깔을 맞추고 뭐 그러는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 전에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연설문을 보내준 적도 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마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네, 네. 그리고 이제 최순실 씨가 미리 입수한 자료를 보면 또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시도 업무보고 자료가 있는데 이거를 7월 23일 날 2013년에 10시 17분에 그걸 입수했고요. 실제 보고 시각은 그 다음 날인 오전 10시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딱 만 24시간 전에 미리 입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최순실 씨가 미리 입수한 자료들은 그 최순실 씨 태블릿 PC에 파일 200여 개 대부분이 이제 청와대 관련 내용이라는 거고 네. 44개는 이제 대통령이나 후보 시절 연설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또 더 있을 가능성 뭐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연설문에는 뭐 각종 정책과 관련한 뭐 중요 자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로봇 관련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집중 투자하겠다, 뭐 아니면 바이오 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 그러면 그걸 사전에 입수해가지고 뭐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인사 관련된 거를 미리 아까 보시다시피 사전에 입수한다면은 뭐 그거는 그야말로 비선 실세라는 것을 완벽하게 이제 그 증명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가 제대로 이제 해명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직면한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 이원종 실장이나 또 이정현 대표나 아마 이런 사실을 몰랐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터지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당혹스러워하면서 어떻게 우호적인 시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가 아마 그런 걸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일단으로 나온 발언인 것 같습니다. 이정현 대표 오늘 발언인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대정부 질문 하나만 하더라도 아주 다양하게 언론인 얘기도 듣고 문학인 얘기도 듣고 완전 일반 상인 얘기도 듣고 친구 얘기도 듣고 그런데 이제 늘 우리 같이 많이 연설을 하게 되고 글을 많이 쓴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기하고 이렇게 맞는 경우도 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경위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 연유 경위를 먼저 정확하게 들어보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거는 좀 적절치 않은 그런 비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 사전에 대통령 연설문을 받아본 경우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이제 이정현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연설문을 쓰기 전에 그 주변 사람들이나 어떤 뭐 문인이나 뭐 언론인이나 뭐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법적인 자문을 구한다든지 뭐 지금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떠냐, 뭐가 관심이냐 이런 걸 물어볼 때 뭐 이렇게 한다는 거고. 네, 네.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죠.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보고 그것을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수정을 한다든지 이거는 그야말로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 이정현 대표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 측근이기 때문에 이제 그를 어떻게 보면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예. 좀 설득력이 대단히 떨어지는 이제 그런 설명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이 드레스덴에서의 그 연설 때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저 때에 그러니까 뭐 연설문을 미리 보고 옷 같은 걸 맞추려고 했는 원래는 그렇게 시작했는지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 당선 전에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연설문뿐만이 아니라 다른 매우 중요한 자료들도 미리 받아본 사실이 물론 아직은 그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PC가 그 PC인지 최순실 씨 PC인지 아직 단언은 못합니다만은 매우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고 사실은 이게 실정법 위반이죠. 그렇죠. 예. 엄연히 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인 거죠. 예. 어쨌든 이건 더군다나 이제 대통령 연설문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전에 그 박관천 씨라든지 박관천 전 그 청와대 행정관 이런 사람들 기소된 바도 있지만 네. 이거는 뭐 엄연히 대통령 연설문이 사전에 유출된 거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인 거고요. 이 조항을 보시면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파기, 손상, 은닉, 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되고 예. 이를 위반했을 때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을 이제 유출한 경우에 해당하겠죠.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박관천 경정 같은 경우하고 저 조홍천 전 청와대 비서관 같은 경우는 기소가 되긴 했습니다만 조홍천 비서관 같은 경우 이제 무죄가 났죠. 그거는 그 보고서 형식의 아직 그 대통령에게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그 내용이 아닌데 그것이 이제 유출돼서 그 부분은 대통령 기록물을 보기 어렵다는 그 법원의 판단이었고요. 예, 근데 이 경우에는 그 많은 법률가들이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이 완벽하게 맞다라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대체적인 의견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엄연히 대통령이 연설할 내용이고 그 사실상 그 최종본이었고 그 최종본에 대해서 일부 그 최순실 씨가 뭐 참석했는지 그 부분은 뭐 더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뭐 확실히 이제 규명이 돼야 되겠지만 예. 그런 흔적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 대통령의 최종 연설문인 거죠. 네. 자, 그러면 그 박관천 사건 때 대통령이 언급했었던 그 부분에 대한 그것도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검찰은 내용의 진위를 포함해서 이 모든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입니다. 네, 결국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원래 의도가 뭐였건 간에 실체적인 진실을 알고 있다면 대통령이 직접 풀어야 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엄연히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관련해서 청와대 문건이 유출된 거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뭐 그거보다 더 심각한 그 사건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뭐 이거는 뭐 여야를 불문하고 다 이거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거는 예. 뭐 이 출연하기 전에 친박계 인사들하고도 제가 통화를 해봤습니다만 이거는 뭐 대통령이 밝히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예. 어쨌건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요. PC를 확보했으니까 이제 조금씩 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어제 그 개헌에 대해서 임기 내 개헌 얘기하면서 어제 메가톤급이었는데 그 뉴스도 오늘은 개헌 동력이 그래서 일단 오늘 상황만 봤을 때는 현저하게 지금 떨어지는 것 같은 양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개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개헌에 뭐 그 심대한 타격을 준다고 봐야겠죠. 일단 뭐 당장 오늘 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헌에는 반대한다. 그리고 개헌은 어쨌든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했기 때문에 네. 박근혜 대통령과 그 청와대가 추진하는 그 개헌은 상당 부분 그 지금 난관에 봉착했다고 봐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여당 내에서도 뭐 예를 들면 남경필 경기지사 같은 경우도 이제 개헌 추진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 최순실 관련 의혹을 그 규명하는데 주력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새누리당 내 비박계에도 아주 이에 대해서 이제 그 개헌 추진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지금 비토를 하는 그런 그 입장으로 지금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개헌의 그 추진 동력은 상당 부분 훼손됐고 당분간 그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개헌 추진은 상당히 좀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봐야 되겠고 네. 대신에 이제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개헌은 뭐 상당 부분 좀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겠지만 뭐 그 과정도 내년 내에 개헌을 완료하는 것은 상당히 좀 난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나온 개헌에 대한 야당 지도부의 반응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누구라도 이번 개헌은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세계 사상 유례 없는 국기문란, 국정농단 의혹 사건인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철저히 해명하고 당장 최순실을 국내에 소환해서 조사받게 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논의가 모아지지 않으면 청와대가 직접 개헌안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이 개헌 논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왕적 통치를 해서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문제인식이 생긴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개헌 논의가 불거졌는데 자기가 개헌을 발의하겠다고 하는 것이 제정신입니까? 네. 늘 정권 말이 되면 이렇게 최측근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불거진 것이 계속되어 온 양상인데 문민정부 때 김현철 씨가 이제 소통령이라고 불리면서 실제로 국정에 깊숙하게 개입을 했었고 그 다음 정부 때에서는 국정 개입이라기보다는
개인 비리의 성격이 강했었단 말입니다. 대통령 아들도 형들도 그렇고 이번 것은 만약에 진실로 밝혀진다면은 성격이 좀 다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런 어떤 측근 비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네. 뭐 동생 뭐 박지만 씨라든지 아니면 뭐 박근영 씨라든지 이런 주변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을 많이 했었고 그 조카들 남자 조카들을 엄청 이뻐했는데 그 조카들을 청와대에 들이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뭐 저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본다는 얘기도 없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보고 싶어 하면서도 그걸 자제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본인의 어떤 최측근으로 이제 지금 지목되고 있는 최순실 씨 관련된 이런 부분이 이제 지금 갑자기 불거지니까 청와대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그 아주 최측근 외에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친박계 핵심 인사들조차도 최순실 씨가 어느 정도 대통령과 가까운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조차도 잘 모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자괴감을 느낀다고요. 뭐 무력감을 느낀다랄까 그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최순실 씨가 과연 저도 정확히 과연 대통령과 어느 정도 관계인지 그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만 난무하지 정확히 어느 정도 관계인지는 뭐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상당히 좀 가까운 관계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사전에 청와대 관련 뭐 이런 중요한 문건들이 이제 최순실 씨한테 흘러갔다는 그런 부분은 결국은 청와대가 일정 부분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더 정확히 밝혀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진석 원내대표가 얘기한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도 수사대로 진행돼야 되겠지만 제일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 본인일 테니까 이쪽이건 가네요. 어쨌건 진실을 알고 있을 테니까 최순실 씨와 어떤 관계고 어느 정도 친한 건지 뭐 왜 갔는지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좀 얘기를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아마 거의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동우 부국장의 해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